자, 이번 영상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은 크게 단어로 얘기하면 스터디, 플래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목이 조금 걸걸할 수도 있다는 점 죄송하고요. 자, 그럼 스터디 플래너를 꼭 사용해야 되나? 상용이 아니라 사용.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더불어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 계획.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위권 친구들은 어차피 자기가 잘 하고 있으니까 뒤로 가기를 하거나 참고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친구들은 중위권 아니면 그 이하 이 정도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스터디 플래너 사용해야 되나? 자,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꼭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매일매일 공부한 양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필요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기성 서점이나 아니면 유명한 스터디 플래너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꼭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체크리스트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리스트는 어떤 거를 쓸 수 있냐? 간단하게 메모장도 좋고 수첩도 좋아요. 아니면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그냥 포스트잇 쓰세요. 간편하잖아요. 한 장 쓰고 떼고 한 장 쓰고 떼고, 그쵸? 대신에 이런 거를 잘 보이는데 두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 있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스터디 플래너 제품을 꼭 살 필요가 없다 했지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 자,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많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혹은 진짜 작심삼일이야 3일. 이것도 힘들어. 그럼 하루. 자, 여기서 뭘 꼭 해라 이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중하위권 친구들은 여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일 또는 하루의 계획을 잡자. 내가 공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내일 할 거부터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계획을 세워서 지킬 수 있다면은 그거를 3일로 늘려보고, 3일 계획을 세웠으면은 일주일로 늘려보고,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일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점, 시간보다는 양으로 체크하자. 자,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문제수 혹은 페이지, 단순하게 시간만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버리면은 내가 책을 펴놓고 앉아있는 시간, 그냥 시간 때우는 것만으로 해서 난 공부 열심히 했어, 오늘도 빡세게 했다. 근데 페이지, 공부를 3시간 했는데 정작 페이지는 한 3페이지 했어. 3, 4페이지. 이러면 과연 3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한 게 될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은 자칫하다가 내가 시간을 많이 했다는 그 뽕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시간으로 잡지 말고
내가 그날 해야 되는 양, 문제수나 페이지로 계획을 잡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3일 또는 하루에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에게는 해당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일주일 모두 꽉꽉 채우지 말자.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못한 걸 언제 할 거냐? 자, 보통은 주말 때에 계획을 적게 잡거나 혹은 안 잡아놓고 내가 휴식 시간 한다는 느낌으로 해놓으면은 비어 있겠죠? 주말은. 그럼 그 비어 있는 시간에 주중에 못한 것들을 보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다음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주말 시간에 마무리 못한 거 플러스 복습까지 이 시간에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 단위로 평일 월화수목금, 자, 못한 거를 주말에 커버를 하고 복습을 하니까 그 다음 주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거나 뭐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해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 일주일 모두 채워서 계획을 세우지 말자가 두 번째. 자, 세 번째.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자. 자, 처음 스터디 플래너나 일단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거창한 계획. 나는 예를 들어 영어 단어라 얘기해보자. 영어 단어. 내가 평생 동안 영어 단어를 나는 하루 10개 이상 외워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영어 책도 샀고 영어 단어 책도 샀고 계획도 세울 이제 플래너도 생겼어. 그럼 갑자기 그래 오늘부터 빡세게 공부할 거야. 하루에 갑자기 50개씩. 나는 이전에 10개 외우던 사람인데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의욕이 앞서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실행할 수 없는 이런 너무 과도한 의욕, 그래서 나오는 거창한 계획은 거의 99%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공부 양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내가 기존에 하던 양에 너무 적다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단어를 10개 외웠어. 단어 10개였어 기존에. 아무리 해도 단어 10개야. 그럼 새로운 계획에서는 갑자기 50배, 그럼 곱하기 5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최대 1.5배 정도. 그럼 10개였으면 몇 개예요? 15개죠. 자, 근데 15개 해보니까 할만해.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좀 더 늘려서 한 2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내 한계를 체크해가면서 늘리자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내 한계가 어디인지 체크하기 위한. 그럼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내가 하루에 15개에서 20개를 풀었어. 갑자기 40문제, 50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자, 그러니까 15문제, 20문제 풀었으면은 한 25문제, 30문제 정도로 조금만 늘리자. 그렇게 하다가 적응이 되면 이제 더 늘려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빡 늘려서 빡공할 거야. 그런 약간 자신감에 너무 나를 착각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그거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건. 알겠죠? 자,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기는 이제 하루 또는 3일. 자, 이런 계획을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할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장기간의 계획이 아니어 좋으니까 장기의 계획이 아니어 좋으니까 자, 큰 틀을 만들자. 여기서 큰 틀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장기간의 계획의 예를 한 학기라고 하면은 큰 틀 정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계획이라는 거야. 자, 이건 어떤 계획이라고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자. 수학에서 한 달, 2달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죠? 조금 과장해서 수학 1이나 수2 빨리 하는 친구들은 2달 안에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대단원 2개, 3개 분량.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달 안, 2달 안에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는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큰 틀이 결국 목표라는 거야. 목표를 세우고서 매일매일 양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완수할 수 있는 큰 하나의 목적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절대 구체적일 필요는 없어요. 막 페이지 막 세세하게 여기까지 할 거야 다 체크해서가 아니라 크게 3단원 4단원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지. 뭐 영어 단어로 치면은 뭐 보통 대충 60일치가 되죠. 영어 단어장들이. 내가 그러면 하루에 1일치를 하긴 힘드니까 두 달 했을 때 절반인 30일치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요런 큰 틀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포스트잇에다가 예를 들어 보통 그날 공부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다음날 계획을, 자, 1일 계획 단위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이 10월 30일이죠. 그럼 내일 10월 31일. 자, 그럼 이제 국영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문 몇 번, 땡번, 혹은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영어는 자, 단어 몇 일차, 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30개 암기 플러스 뭐 모의고사 지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자,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주로 풀겠죠. 아니면 개념을 한다. 자, 페이지 몇부터 몇까지 어떤 개념 숙지 플러스 어떤 교재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양을 제시를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해서 내가 가장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데다가 붙여놔요. 자, 그런데가 뭐 야자를 안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는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책상 앞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데 붙여놔서 내가 그냥 시시때때로 볼 수 있게. 근데 개인적으로 냉장고를 추천합니다. 왜냐? 냉장고에 추천하면 가족이 다 봐요. 가족이 다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의지가 박약해. 그럼 가족들이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근데 책상 앞에만 하면은 나 혼자 보니까 간혹 의지가 약한 친구들은 그래 주말에 못한 거 하지 이러면서
약간 자기와의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냉장고 같은데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를 완수했어. 그러면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다 했어. 다 했어. 만약에 다 못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 돼. 세모를 치고 자, 주말에 자, 어디를 한다. 자, 그럼 주말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주말 계획을 못한 것들을 싹 모아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루치 공부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내가 익숙해졌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3일치씩 하는 거야. 그럼 언제 기준으로 하냐? 자, 그럼 일요일 저녁, 일요일 자기 전 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자, 일요일 했으면은 얘는 월부터 수요일까지죠. 자, 그럼 수요일 자기 전에 언제 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3일치를 얘랑 비슷하게 짜서 A4 용지 한 장이나 혹은 더 작은 종이 A4 용지 반 잘라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은 내가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가시적으로 내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3일이 이제 익숙해졌다. 그럼 뭐예요? 일주일. 보통 5일 또는 6일. 자, 5일 또는 6일이라는 건 월부터 금 또는 월부터 토요일까지 주말 중에 하루, 최소한 하루는 비워놓자 했어요. 앞에서. 왜? 내가 일주일 동안 못한 거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양,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했나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내가 많이 했네, 열심히 했네, 그거에 대한 자기 반성도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네, 내 양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너무 과도한 의욕은 안 돼요. 정리하자면 1, 2주 정도는 내 공부량 최대치를 체크한 다음에 그 최대치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 세우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루치 내일 거를 세우는 게 익숙해지고 체크하는 게 익숙해졌다. 그럼 3일치, 그것도 익숙해졌다. 일주일치. 자, 절대로 한 달 기준으로는 세우라고 안 해요. 왜? 한 달 30일, 뭐 주말 빼면 대충 20일 정도 되는데 그거 언제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최대 일주일 단위로 하고, 단 큰 계획, 큰 틀. 펜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큰 틀은 만들자. 그 큰 틀은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몇 단원부터 2부터 3단원까지는 이번 달 안에 끝내겠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몇 일차부터 몇 일차까지는 확실히 끝내겠다. 이런 큰 틀 정도는 월 단위로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해도 좋다. 해서 오늘은 공부 계획을 짜는 거, 그 스터디 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이렇게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자, 다음에 봐요. 안녕.